안녕하세요. 바이오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임상병리학과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해야겠죠? 네, 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임상병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고요. 네, 두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부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부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총 4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탐색, 입시 중심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임상병리학과 진학을 고민 중인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인터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혈액, 생리, 미생물 병리 등 다양한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료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면 임상병리학과 수업은 어떤 과목들이 중심인가요? 네,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생명과학을 깊게 파고드는 전공 수업들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는 생명과학이 전체적인 생명 현상의 흐름을 넓게 보는 포괄적인 느낌이었다면 여기 전공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그 변화가 질병과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훨씬 세밀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임상병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상병리학과만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 학과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기여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제 성적이나 성격과도 잘 맞아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일하고 싶고 연구자로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에 생명과학과 말고 다른 병원으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러 학과를 찾아보던 중 임상병리학과가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도 길이 넓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어쨌든 지금 입학하시고 3학년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 전과 후 전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입학 전에는 임상병리학과가 단순히 피를 뽑고 검사를 하는 일,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공을 배우면서 생리나 면역, 분자, 병리 같은 다양한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임상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인식의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실제 학업, 실습, 병원 생활 중심의 인터뷰입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임상병리사의 실제 모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상병리학과 학생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실습 수업이 있다면 실습 수업도 듣고 나머지 시간 동안 동아리나 레포트 작성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공 수업과 실원 실습을 듣고 있고 또 학과 동아리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일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임상병리학과 하면 또 이제 실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제가 네. 실습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병원의 실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이거는 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한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자대병원인 춘천 천안병원과 서울병원, 부천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타대병원으로 가톨릭 성모병원, 연세 세브란스, 그리고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이 있었습니다. 병원 실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학년 여름방학에 대부분 가는 편이고 서울대 병원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겨울방학에 가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번 여름방학에 실습을 다녀오셨나요? 네. 아,
그러면 이번 병원 실습 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뇌파를 찍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 드라마에서나 중환자실을 봤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 이제 두피에 그 전극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심전도 파트에서 중환자실을 가보면서 그것도 더 기억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병리과 실습이 좀 더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교재로만 보던 다양한 조직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기형종이라고 해서 피부나 머리카락이 포함된 조직들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또 항체 동전 검사로 QC 물질을 활용해서 또 해봤는데, 저희가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실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는 또 진단검사 검사실 안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해요. 왜냐면 임상병리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뭔가 병원이라고만 하면 의사나 간호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론으로만 배웠던 전공 수업이 그냥 지식으로만 느껴지는 거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구나 하고 정말 무겁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습은 방학 내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방학 중 보통 기말 시험이 끝나고 그때 매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의 텀을 두고 바로 실습에 투입이 됐고요. 방학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8주 정도 실습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8주 내내 짜여진 족끼리 주어진 파트에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는 건가요? 저는 타대병원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랜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대병원도 랜덤으로 그날 당일 알게 음, 되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실습에 관한 질문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실에서 보았던 검사나 장비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타대병원을 다녀왔는데요. 타대병원에서 방사선 조사 혈액기기라는 장비가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기는 수혈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백혈구의 증식 능력을 억제하는 기구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서 몇 없는 기기라고 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실습지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이제 저희 혈액 좀 이렇게 방사선을 째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제가 갔던 실습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요청을 받고 해서 거기에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실습 중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긴장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다 지켜보시는 와중에 피를 뽑는 게 힘들었는데요. 평소에 실습할 때는 같은 학생들이랑 짝을 지어서 피를 뽑는 게 일반적인데 병원에 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지켜보시는 와중에 피를 뽑아야 되니까 더 긴장이 돼서 실수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상병리사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성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병원 실습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검사 결과가 바뀌지 않게 한자 검체 이름이나 뭐 라벨링을 매사 꼼꼼히 확인하고 하시는 임상병리사의 모습을 보고, 또 한자 검체 양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매사 확인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좀 신중하고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속 정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은 검체가 들어오다 보니 이거를 빨리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정확성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사가 환자들을 마주치지 않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에게 딱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의외로 병원 실습을 가보니까 친화력도 좋고 외향적인 성격에게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좀 이제 아시다시피 병원은 신속 정확이잖아요. 많은 검체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바쁘게 굴러가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특히 생리 파트가 환자랑 만나는 경우가 음. 많기 때문에 더욱 친화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파트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다른 직종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크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상병리사는 의사분들이 최종적인 진단과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진단의 근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가 환자에게서 객담이라든지 소변, 혈액 등의 검체를 얻어서 검사 결과를 내준 걸 토대로 의사가 최종적인 진단과 치료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간호사분들은 환자 곁에서 치료 과정이나 안전, 실행 관리 등을 하면서 옆에서 환자를 케어해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직업 전망, 진로 다양성 중심의 인터뷰입니다. 병원 외의 다양한 진로와 방향에 대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병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혹은 임상병리학과에 진학해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정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졸업 후 대부분 병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대부분 임상병리사로서 병원에 많이 진출하게 되지만 병원 위에도 다양한 분야로 나가는 선배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 연구소 동에도 많이 가는데 이는 대학원 석사나 박사 등 학위가 필요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대학원 진학 후에도 교수로 연구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하자면 국립암센터나 국가수 질병관리청에도 실제로 일하는 선배분들이 계십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진로가 정말 다양한데 이 진로가 나눠지는 요인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병원이 워낙 반복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계속 접하고 실행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병원보다는 연구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병원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 연구로 빠지는 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AI 데이터 기반 임상분석, 바이오 기업 연구 등이 떠오르고 있는데 임상병리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학술대회에 간 경험이 있는데 의사분들도 실제로 거기서 보니 AI 사용이 늘었고, 저희 임상병리사가 사용하는 기기 자체에서도 AI 기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부가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실 공감, 멘탈 케어 중심, 대학생 및 실습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기간이나 실습 준비가 힘들 때 어떻게 버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나 실습 준비가 힘들었을 때, 친구들과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실습을 나가서는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친구들과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 병원 선생님들께서 맛집들을 많이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을 하나씩 하나씩 탐방해 나가고 하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을 가졌던 게 그게 좀 많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 친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고요. 병원 실습 때는 타 대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 다들 집 거리도 다르고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 좀 혼자서 잠을 자는 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임상병리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게 아무래도 임상병리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게 되는데요. 최근에 부모님께서 그 피검사를 하시는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엄마의 피검사 결과를 보면서, 엄마 이것 때문에 뭐 아픈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조금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기초적인 혈액 수치뿐만 아니라 혈압, 심박수 같은 그런 수치들도 저희가 이건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아니면 이상치이다. 이런 기초적인 거는 저희 수준에서도 알려드릴 수 있다 보니 그럴 때가 보람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임상병리학과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제 친구가 꼭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요. 수능 끝났다고 문제집 버리지 마시고, 영어, 화학, 생명과학처럼 기초 과학들이 들어있는 책들은 꼭 보관을 해서 저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좀 공부가 어렵다. 이럴 때 펼쳐볼 수 있게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음, 맞죠. 저희 학과 공부할 때도 영어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학과가 동아리도 많고 랩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오손도손이라는 동아리가 있고요. 생리학 동아리, 주로 생리학 실습을 하는 싱글싱글이라는 동아리가 있고요. 또 봉사 동아리인 데디카, 체열 동아리인 게이지, 밴드 동아리인 포레스트, 남자분들이 들어가시는 동아리인 옴므, 학술 동아리인 바이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랩실도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랩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 학부 연구생들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영현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분자 바이오마커 연구실이 있고요. 박신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종양생물학 연구실, 또 엄영빈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법의학 미생물학 연구실, 현재는 윤영성 교수님은 따로 연구실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교정 교수님께서 신생랩으로 종양 연관 큰 포식세포와 암 미세환경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예정인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는 해외 봉사나 어학연수, 그리고 무료로 자격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서 좀 해보시면은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선배분들이 1학년 때는 놀아라 이러시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1학년 때 열심히 해둬야 성적도 올리기가 쉽고 나중에 3, 4학년 때 동아리나 다른 타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좀 저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선배들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바이오 인사이트였습니다.